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스포츠 동작 분석, 스포츠 모션 어널리시스 과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스포츠 생체역학, 스포츠 바이오 메카니크스, 센서, 물리학 센서 피직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스, 이 서로 연결되는 융합 학문입니다. 현대 스포츠 과학에서는 선수의 움직임을 단순히 눈으로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과학적 측정 장비와 데이터 기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계산하고 해석합니다. 스포츠 동작 분석을 통해 우리는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힘이 어떤 과정으로 생성되는지, 관절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경기력 향상과 부상 예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모션 캡처 카메라, 지면 반력기, 포스 플레이트, 관성 센서, IMU, 근전도, EMG,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 비전 기술, AI 베이스드 비전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인체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인체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좌표계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먼저 전역 좌표계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 GCS는 실험실 공간 전체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고정된 좌표계입니다. 즉, 우리가 측정하려는 공간 전체의 위치와 방향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실험실 바닥을 기준으로 X축, Y축, Z축이 각각 전후 방향, 좌우 방향, 수직 방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좌표계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 LCS는 대퇴, 스태그, 하퇴, 에엣, 발, 푸트, 골반, 펠비스과 같은 각 신체 분절에 부착되어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입니다. 전역 좌표계가 실험실 공간에 고정되어 있다면 지역 좌표계는 신체 분절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이동하고 회전합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관절 각도는 인접한 두 지역 좌표계 사이의 상대적인 회전 관계를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의 굴곡 플렉션과 신전 익스텐션은 대퇴 좌표계와 하퇴 좌표계 사이의 상대적 움직임을 분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인체 계측, 인드롭토메트리입니다. 인체 계측은 신체 분절의 길이, 질량, 신체 질량 중심 센터 오브 마스, COM, 그리고 회전 관성, 모멘트 오브 이네르시아과 같은 인체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동작 분석에서 인체를 하나의 단순한 물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체역학에서는 인체를 여러 개의 신체 분절이 서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모델링합니다. 예를 들어 대퇴, 하퇴, 발, 산관, 전환과 같은 신체 분절은 일반적으로 강체 링크로 가정됩니다. 여기서 강체라는 것은 움직임 중에도 각 분절의 형태와 길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생체역학적 단순화입니다. 이후 피험자의 신장과 체중을 바탕으로 통계적 스케일링, 매스케일링 방법을 적용하여 각 신체 분절의 질량, 중심 위치, 관성 특성을 추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수 또는 피험자 개인의 신체 특성을 반영한 생체 역학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동작 분석 모션 어널러시스는 무엇일까요? 동작 분석은 인체 움직임을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동작 분석은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선수의 움직임 패턴을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움직임이 좋아 보인다 또는 자세가 불안정해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측정 가능한 정량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선수의 착지 동작을 보고 착지 자세가 불안정해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작 분석은 이러한 주관적 관찰을 무릎, 외반 각도, 키니, 발가스 앵글, 지면 반력,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GRF, 지면 접촉 시간, 컨택트 타임, 관절 부하, 조인트 로딩과 같은 객관적인 생체 역학 변수로 변환해 줍니다. 따라서 스포츠 동작 분석은 경기력 최적화, 퍼포먼스 옵티마이즈,
부상 예방, 인저리 프리벤션, 그리고 스포츠 장비 설계, 기어 디자인라는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작 분석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에드워드 머이브리지입니다. 1878년 머이브리지는 연속 사진 촬영 기법을 사용하여 질주하는 말을 촬영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말이 빠르게 달리는 순간에 네 발이 모두 지면에서 떨어지는 시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기술을 활용하여 움직임에 대한 생체역학적 질문에 답한 초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연속적인 움직임을 개별 프레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동작 분석 시스템도 기본적으로는 이 개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만 기술은 아날로그 사진과 필름 분석에서 고속 카메라, 광학식 모션 캡처, 옵티컬 모션 캡처, 관성 센서, IMU, 그리고 AI 기반 딥비전 시스템, AI 베이스드 딥비전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생체역학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학 키네매틱스과 운동역학 키네틱스입니다. 먼저 운동학은 움직임을 유발하는 힘을 직접 고려하지 않고 움직임 자체의 형태와 변화를 설명하는 분야입니다. 운동학 변수에는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 관절 각도, 조인트 앵글, 속도 벨로시티, 가속도 엑셀러레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이 몇 도까지 굴곡되는지를 측정한다면 이는 운동학적 분석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운동역학은 움직임을 유발하는 힘과 모멘트를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운동역학 변수에는 지면 발력,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GRF, 관절 토크, 조인트 토크, 파워, 관절 부하, 조인트 로딩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점프나 달리기 동작에서 발이 지면에 가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한다면 이는 운동역학적 분석입니다. 장비 측면에서 보면 광학식 모션 캡처, IMU 센서, AI 비전 기술은 주로 운동학 분석에 사용되고 지면 발력기 포스플레이트와 로드셀은 주로 운동역학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포츠 동작 분석은 체계적인 5단계 데이터 획득 파이프라인을 따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실험 준비부터 최종 해석까지의 전체 과정을 구조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및 보정 프리페레이션 앤드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험자에게 센서나 마커를 부착하고 실험 장비의 좌표계를 보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캡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스포츠 동작을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제 및 필터링, 클리닝 앤드 필터링입니다. 수집된 원시 데이터에는 노이즈와 왜곡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고 신호를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특징 추출, feature extraction입니다.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절 각도, 속도, 지면 발력 피크 값과 같은 주요 변수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해석, interpretation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량화된 생체역학 데이터를 코칭, 임상평가, 재활 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피드백으로 전환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준비 및 보정 preparation and calibration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보정 캘리브레이션, 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장비들이 각각 고유한 좌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션 캡처 카메라, 지면 발력기, IMU 센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간과 움직임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이 장비들의 좌표계를 하나의 공통된 전역 좌표계 안에서 정렬해야 합니다. 만약 보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집된 데이터가 실제 움직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광학식 모션 캡처 시스템에서는 보정용 완디를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카메라들이 기준 원점, 즉 오리진 또는 0을 중심으로 실험 공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공간 보정이 끝나면 피험자의 신장, 체중, 다리 길이, 관절 너비와 같은 인체 계측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후 마커나 센서를 해부학적 기준점 안토마칼 랜드마크스, 특히 뼈 돌출 부위 보니 랜드마크스에 정확히 부착합니다. 이러한 지점은 연부 조직의 움직임에 의한 오차를 줄이고 실제 골격 움직임을 더 잘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획득 및 수집, 데이터 획득 앤드 캡처입니다. 현대 동작 분석 연구에서는 하나의 장비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여러 센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션 캡처 시스템, 지면 발력기, EMG, IMU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운동학적 정보와 운동역학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마스터 동기화 시스템, 마스터 싱크로나이제이션 시스템입니다. 지면 발력 데이터, 모션 캡처 좌표 데이터, EMG 신호, IMU 데이터가 시간 축상에서 정확히 동기화되어야 정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샘플링 주파수, 샘플링 프리퀀시 설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포츠 동작은 빠르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샘플링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면 발력기 포스플레이트 등은 일반적으로 약 1000Hz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면 근전도 서피스 EMG는 약 2000Hz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광학식 모션 캡처 시스템은 보통 120에서 250Hz 범위에서 사용되며 엑센스와 같은 IMU 시스템은 약 100에서 400Hz 범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속도가 너무 낮으면 착지 순간 방향 전환, 임팩트 시점과 같은 중요한 생체역학적 사건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처리 및 필터링, 데이터 프로세싱 앤드 필터링입니다. 실험 현장에서 수집된 원시 데이터, 로우 데이터는 완전히 깨끗한 형태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데이터에는 환경 노이즈, 엔바이론먼털 노이즈, 피부 움직임에 의한 아티팩트, 스킨 무브먼트 아티팩트, 마커 가림 현상, 마커 오클루전, 센서 드리프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데이터를 적절히 정제하고 필터링해야 합니다. 모션 캡처 분석에서는 카메라가 일시적으로 마커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마커 보관법, 마커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하여 누락된 마커 궤적을 수학적으로 보완합니다. 이 MG 데이터의 경우 신호가 양극성과 음극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정류 렉티피케이션을 통해 신호를 절대값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후 대역통과 필터링,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주파수 내역만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이 MG 분석에서는 약 10에서 500Hz 범위의 대역통과 필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부적절한 전처리와 필터링이 부정확한 관절 각도, 잘못된 힘값, 그리고 신뢰하기 어려운 생체역학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체역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필터 중 하나가 버터워스 필터입니다. 버터워스 필터는 통과 대역 패스밴드에서 주파수 응답이 매우 평탄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실제 움직임 신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고주파 노이즈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학 데이터에는 주로 저역통과 버터워스 필터, 로우 패스 버터워스 필터가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신체 분절 움직임이 일반적으로 비교적 부드러운 저주파 신호 형태를 보이는 반면 측정 노이즈는 고주파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행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약 6에서 10Hz 사이의 차단 주파수 컷오프 프리퀀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차단 주파수는 연구 목적, 동작의 속도, 장비 특성, 데이터의 노이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 레그 필터링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필터링 과정에서는 위상 지연 페이지 시프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로 레그 필터링은 데이터를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처리하여 이러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뒤꿈치 접촉, 힐, 스트라이크, 최대 관절 각도, 최대 힘 발생 시점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의 시간 정보를 더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특징 추출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와 분석에 필요한 핵심 변수를 계산합니다. 먼저 깨끗하게 처리된 3차원 마커 좌표를 기반으로 피험자의 골격 구조를 대표하는 분절 모델 세그먼트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후 이 모델을 이용하여 3차원 관절 각도를 계산합니다. 3차원 관절 각도는 일반적으로 오일러 각도, 오일러 앵글스 또는 카단 각도, 카단 앵글스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관절 움직임을 해부학적 평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곡 신전 플렉션, 익스텐션, 외전 내전, 어브덕션 어덕션, 내회전 외회전,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과 같은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학에서는 위치 데이터로부터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속도 벨로시티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로 계산하고 가속도 엑셀러레이션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로 계산합니다. 운동역학 분석에서는 지면 발력 피크 값, 피크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접촉 시간 컨택트 타임, 관절 토크, 조인트 토크, 관절 파워, 조인트 파워와 같은 변수가 중요한 특징으로 추출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변수들은 이후 연구 분석, 경기력 평가, 부상 위험 평가, 그리고 코칭 피드백에 활용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해석 및 피드백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계산한 물리학적, 생체역학적 변수들을 지도자, 선수, 임상의 연구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 각도 변화 곡선을 분석하면 착지 동작의 안정성, 관절 제어 능력 또는 움직임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의 동작 곡선을 엘리트 선수의 기준 데이터 또는 기존 연구의 참조 값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차이, 경기력 제한 요인 또는 개선이 필요한 움직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상 예방 측면에서도 동작 분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점프 후 착지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과도한 무릎, 외반키 발가스 패턴이 관찰된다면 이는 전방 십자인대 ACL 손상 위험과 관련된 중요한 움직임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칭 스태프, 재활 전문가, 임상 전문가를 위한 리포트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동작 분석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복잡한 움직임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스포츠 경기력 향상과 인간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정보로 전환하는 학문적 과정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포츠 동작 분석의 기초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인체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한 좌표계 시스템을 학습했고, 인체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인체 계측과 신체 모델링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동작 분석의 정의와 머이브리지의 역사적 기여를 통해 움직임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생체역학의 핵심 구분인 운동학 키네매틱스학과 운동역학 키네틱스의 차이를 학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및 보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및 필터링, 특징 추출, 해석 및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5단계 데이터 획득 파이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학습한 개념들은 앞으로 모션 캡처, 지면 발력기, IMU, EMG, AI 비전 기술을 활용한 실제 스포츠 동작 분석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